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빅데이터 상의 조국 후보자 연관어는 1등이 딸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33만 4천 건이나 한 달 동안 언급됐고요. 2위가 이제 청문회가 급속히 올라왔습니다. 15만 3천 건. 그다음에 뭐 국민, 언론, 가족이 이제 연관어 5위고요. 논문이 6위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자유한국당 7위, 개혁, 서울대, 촛불 집회까지 연관어 10위 안에 이런 단어들 보입니다. 압도적으로 딸이 1등이로군요. 예. 자, 여론조사 적합한지 안 한지 조사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를 좀 보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보는데요. 그 장관 후보의 그 9일에 지명이 됐죠. 그리고 16일에 이제 상임위에 그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가 됐었는데, KBS와 광우리서치가 그 인사청문 요청이 회부된 시점 8월 15, 16일에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한국서치 응답자 패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이용한 웹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적절한 인사다가 42%, 부적절한 인사다가 36%, 모르겠다 23%. 큰 차이는 없지만 적절한 인사다가 42%는 좀 높거든요. 42대 36.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8월 15, 16일. 예, 한 2주 전. 요때도 뭔가 의혹이 조금씩은 있었던 때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정수석이 바로 오냐 이런 또 이야기도 있었고요. 일주 후 지난주죠. 그 8월 22, 23일 날 그 1,015명을 대상으로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데 법무장관 수행에 적합하다 18%, 부적합하다 48%, 모르겠다 34%입니다. 예. 그러니까 42대 36이었던 게 18대 48로 완전히 역전. 완전 역전이 됐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34%로 지금 늘었죠. 예. 그 비슷한 시기에 중앙일보에서 지난주에 1,000명을 대상으로 요것은 이제 유무선 RDD 전화조사인데요.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가 60.2%, 찬성 27.2%, 모르무응답 12.6%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래도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의혹 제기가 여러 가지 겹치면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렇습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어떻습니까? 예, 응답자 특성별로 보려면 이제 같은 회사에서 그 조사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한국리서치 조사를 보게 되면 사실은 30, 40대가 가장 큰 지지층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30, 40대가 그 부정, 그다음에 유보응답으로 가장 많이 참여를 했고요. 물론 이제 부정응답으로만 많이 간 것은 아니긴 해요. 그런데 이제 60대 이상에서는 부정응답이 또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주목되는 것은 진보 진영에서 긍정응답이 일주일 사이에 그 67%에서 31%, 거의 뭐 반절 이상 줄었죠. 이렇게 보면 사실은 또 모든 계층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여론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여론 지형에 관한 한 그 변동성이 있는 여론에서 뭔가 좀 이제는 좀 확고한 민심으로 굳어졌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긴 합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그 논의나 청문회를 통해서 또 변동 가능성은 물론 있겠죠. 근데 이게 조금 너무 전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한국리서치가 응답자 패널 대상으로 휴대전화, 이메일을 이용한 웹조사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 다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쪽에서 뭐 문제 제기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좀 아까 소개해 주신 걸 보니까 중앙일보 조사는 이건 그냥 유무선으로 RDD 전화조사니까 웹조사 방식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결과랑 뭐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랑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네요. 뭐 그렇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8월 23, 24 걸 보면 경향성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 자료를 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설명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리얼미터 권순정 본부장께서 개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선거 정치조사 이런 또 아주 민감한 시기에는 웹조사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사실은 그 웹조사는 이미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이 되고 보편적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특히 뭐 미국에서는 갤럽 또 퓨어리서치라고 다 알만한 그런 조사 회사들
또 대학에서 시카고 대학 같은 데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있죠. 예, 예. 아무튼 그 좀 대단히 전문적 영역이지만 예, 예. 조사 방식이 어떤지 좀 논쟁은 그쪽에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는데, 예. 근데 아주 뭐 조사 방식이 웹조사라서 여타 다른 언론사 조사랑 아주 생뚱맞은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저도 좀 문제 제기를 할 텐데. 중앙일보 조사 결과랑 보니까 그 생뚱맞지는 않다. 네. 그 정도로 좀 보고요. 이런 민심의 극적 변화가 빅데이터 상에서도 엿보이나요? 네,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긍부정 감성어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은 긍정 감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부정 감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6개월 동안 그 보면은 29대 46.7이었는데 지난 석 달로 이제 좁혀보면 26대 52.8, 지난 한 달로 보면 20대 62.8까지 이제 부정 감성어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기 전 긍부정 비율 보면 32대 42.6 정도 나오거든요. 그때도 부정이 더 높았어요? 이때 당시에 또 SNS 활동 많이 했죠. 그러면서 예. 야당 지지자들의 어떤 부정 감성어 많이 생성되면서 기본적으로 부정 감성어 비율이 좀 높았는데 예. 의혹들 그중에서도 이제 딸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부정 감성어 비율이 지금 60% 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서 소개해 주신 중앙일보 여론조사의 찬반 비율과 감성어 긍부정 비율도 뭐 엇비슷하다고 보시면 비슷하네요. 되겠습니다. 예, 예. 긍정이 20, 부정이 62.8. 네. 그때 그 긍부정 감성 키워드는요. 관련 키워드는. 그 8월 26일 기준으로 지난 한 달간 보면 긍정 감성어는 지지하다, 좋다, 문제없다, 노력하다 이런 단어들 보이고요. 부정 감성어는 의혹, 논란, 부정 입학, 허위 사실, 특혜, 반대하다 이런 단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시기가 2017년 5월인데 이때부터 1년 후까지의 감성어하고 비교해 보면은 긍정 감성어에서 차이가 큽니다. 이때 긍정 감성어 보면 기대된다, 스마트하다, 바란다, 좋다, 훌륭한, 안전, 잘하다, 적합하다 이런 단어들이었거든요. 예. 이제 어떻게 키워드가 변했나 보시면 차이가 많이 있죠. 네. 종합해 보면 지금은 이제 부정적인 감성 반대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임명에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 그 중앙일보가 조사를 했는데요. 예. 먼저 반대 이유, 물론 반대한다는 사람한테만 확인을 한 거죠. 예. 그 과반 이상 51.2%가 여러 의혹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어떤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응답이 과반이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32.1%가 말과 행동이 좀 달라진 것 같다. 그 주요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에게 찬성 이유를 확인하니까 역시 검찰 개혁 추진의 적임자다. 예, 42.8% 가장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의혹은 좀 있지만 그래도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그 자질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38.7%. 예. 예, 가장 높은 이건 또 뭐 응답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 선이네요. 예. 빅데이터 상에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좀 분석해 보셨다고요? 네, 이 사퇴를 주장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은 어떤 기사의 댓글이나 키워드 중심으로 지금 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조 후보자 지지층들은 조 후보자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들을 SNS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일주일 동안 SNS를 통해 가장 많이 공유된 조 후보자 관련 기사 순위를 보면은 1위가 조국 딸 지도교수 부산의료원장 장학금 의혹 사실 아니다. 이게 거의 한 5천 건 가까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고요. 예. 조국 교수 딸 참여한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논문 정당했다. 그다음에 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권 모두 포기. 가족들 사기단 매도 안타까워.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를 약간 입장을 좀 대변하는 듯한 그런 제목의 기사들을 지금 많이 이거는 지지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 올리고 예. 있는 거고요. 예.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개인적인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보니까 이제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조국 힘내세요고 2위가 조국 사퇴하세요잖아요. 이제 양쪽에 이제 지지층들이 이런 단어들로서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이 네.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까지를 봐서는 이 조국 후보자 안 된다 싶은 사람들은 그냥 기사에 댓글이나 달고 그러는데 네네. 조국 후보자를 살려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퍼나르게 하더라. 그렇죠. 그런 예. 차이가 있더라. 맞습니다. 네. 청문회 관련된 조사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후보자가 오늘도 또 밝혔죠. 어쨌든 지금 그 의혹들이 많고 가짜뉴스가 많다. 그 해명할 사안들이 많아서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겠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그 청문회가 지금 9월 그 2일, 3일 다음 주로 잡혔죠. 이제 그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가 지난주 조사한 걸 보니까 국민들도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1.6%는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을 밝게 한다. 이제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 사퇴 29%, 대통령 지명 철회 14%. 사실은 두 응답보다 어쨌든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밝혀보자. 이 응답이 더 높죠. 그래도 큰 차이는 아니네요. 그렇긴 합니다. 즉각 사퇴와 지명 철회를 합하면 이게 44% 정도 되니까 44대 51 뭐 그러네요. 또 하나가 지금 사실은 청문회가 지금껏 그 장관 청문회에서 관심이 있었던 게 정의당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데스노트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의당도 청문회 후에 판단하자 이런 입장이죠. 그 청문회에서 가장 해명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어떤 의혹이 꼽힙니까? 뭐 지금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정의당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제 그 조국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서 4개 의혹에 대한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게 아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된 의혹. 두 번째가 그 웅동학원을 둘러싼 그 소송 관련된 의혹. 세 번째가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의혹. 네 번째가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KBS 한국리서치가 지난주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1위가 65% 월등히 높은데요. 자녀의 논문 및 입시 특혜 의혹. 가장 지금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투자 의혹 13%, 웅동학원 채무 관련 가족 간 소송 결과 의혹이 10%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그 의외라 생각할 수 있는 그 결과가 있는데요. 응답자 특성별로 보니까 그 자녀의 논문 및 입시 특혜 의혹을 가장 먼저 이제 해명해야 된다는 응답이 제일 높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20대가 56%예요. 그런데 50대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죠. 70%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같은 세대보다도 자녀의 부모 세대가 지금 더 뭔가 좀 관심을 갖고 있다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주목이 됐습니다. 이런 결과 나온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보수적 성향은 물론 있죠. 그게 저는 베이스로 보고요. 그렇지만 부모로서 뭔가 자괴감 같은 것도 있지 않겠나. 나는 이런 거 못 해줬다. 뭐 이런. 그렇죠. 그게 같이 결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문회에 대한 빅데이터 상의 반응은요? 네, 지난 한 달 동안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한 글이 한 15만 2천 건 정도 언급이 됐는데 일단 연관어 보면은 가족 딸이라는 단어가 2만 8천 건으로 연관어 2위입니다. 역시나 이 의혹을 가장 밝혀야 되고 역시나 그 가족을 증인으로 또 채택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지 그래서 16,000건 정도 언급이 됐고 그 외에 뭐 가짜뉴스나 여론, 불법, 검찰, 논문 이런 단어들 보이고 있거든요. 그 좋아요 많이 받은 청문회 관련 반응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이제 많이 받은 글들입니다. 그래서 청문회 없이 임명하면 지진이라도 날 것 같지만 장관급 인사가 청문회 없이 임명돼도 우린 이름도 기억 못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식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조국 후보자 부정적 이미지의 90% 이상은 딸 입시 의혹인데 이 누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당시의 입시제도, 입학사정관 제도의 홍보가 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이 제도의 상세한 설명 없이 의혹 해소는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청문회가 열린다면 문재인 정권의 퇴로를 열어주는 격으로 재충전과 임명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뭐 이런 글들이 좋아요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지금 조국 후보자 논란이 국정 운영 평가나 정당 지지도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방향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런데 국정 운영 평가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국 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지난 4주간 동안에 그 긍정 응답이 48%, 47%, 45%로 점점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였고요. 큰 폭은 아니네요. 그래도.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응답은 또 41%, 43%, 49% 점점 올라가서 여긴 좀 크네요. 또 긍부정이 또 바뀌었죠. 그런 것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정당 지지도는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큰 차이 없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부동층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또 다른 조사에는 변화된 조사가 있는 것도 있어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조국 후보에 대한 민심 읽어봤습니다. 한국리서치 김춘석 본부장,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